넷플릭스 광고 도입한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이럴 거라고 우리가 예측은 했어 사실. 목에 굉장히 기부스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라는 게 이제 우리는 광고 없다. 네. 두둥 요거 한마디 하고 두둥 넘어갔는데 하고 올해 4분기에 광고를 도입하는 저가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얘기했던 기술적 디플레이션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이거 저희도 딩딩 대학 정체성이 안 맞게 너무 어려운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좀 얘기한 게. 저한테? 그렇지. 자, 기술적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 이거 모르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또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근데 디플레이는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내려가는 현상. 근데 물가가 내려가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장사 안 되니까 물가 내려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본의 침체 이런 게 사실은 불황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이니까. 근데 좋은 디플레이션이 딱 하나 있죠. 좋은 디플레이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가격이 싸지는 거. 그렇죠. 신기술이 들어오면서 예전보다 훨씬 싸게 생산할 수 있음으로 해서 물가가 싸지는 거. 이게 바로 기술적 디플레이션인데 그런 대표 기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물류를 다 로봇으로 하니까 뭐 싸지고 사실 쿠팡도 물류 시스템 혁신해가지고 싸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 배민도 마찬가지죠. 배민도 그 자체의 어떤 효율적인 앱으로 배달 업체랑 고객을 이어준 거 아니겠어요? 배달하는 음식점하고 거기까지는 좋아. 다 좋은데 뭐냐면 그 기술적 디플레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면에. 하나는 진짜 기술이 좋아서 싸진 게 있고 하나는 마케팅이 있었던 거지. 일단 싸게 도입합니다. 일단 9,900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모든 컨텐츠 무제한으로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가입자를 끌어모은 다음에. 근데 이제는 넷플릭스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시점이 왔을 때 잠시만요. 저희 좀 요금 좀 올리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기술적 디플레이션의 종말이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넷플릭스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가입자 수가 정체거나 줄어든 적이 없었는데 지난 4월에 넷플릭스가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손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광고 삽입형 저가 요금제다. 바로 이 기사죠. 그래서 뭐 조금 줄었다고 위기까지 붙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4분기 내로 요 새 요금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이제 컨텐츠 공급자들하고 협상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거를 단순히 2022년 6월달, 7월달 요 변화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10년 주기에 좀 장기 파동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파동. 사실은 아이폰이 생긴 게 2007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앱 생태계라는 게 생긴 게 사실은 201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쿠팡이니 사실은 유튜브도 뜬 지 한 10년 된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 10년 동안 이 기술 기업들이 했던 건 뭐냐면 가입자를 어떻게든 늘릴까. 어떻게든 자기 앞에 앉혀서 나를 보게 만드는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한 10년 동안은 그래서 손해보면서 장사해. 마켓컬리도 아직 이익 안 났어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손해보면서 유저를 늘리고 이런 데 집중한 거야. 근데 이제는 그 파동이 끝나가면 이제는 또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수익도 좀 보면서 하자. 이런 흐름이 바뀌는 거죠.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넷플릭스나 쿠팡이나 이런 기술 기업, 플랫폼 기업 없이는 못 산다. 생활에 굉장히 의존형 됐을 때 가입자 이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당연히 넷플릭스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제 요금을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쿠팡도 여름부터 4,400원 되지 않습니까? 2,900원이었던 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기사를 보실 때 저희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광고 삽입형 저가 요금제 도입 추진인데 아니 그러면 약간 광고를 보면서 싸게 우리가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예전에는 더 싸게 공급했던 거를 광고를 주면서 싸게 공급하는 거는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 인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질문 하나만 드려볼까요? 여기서 혹시 이렇게 광고 보는 대신에 조금 요금 낮추면 이용하실 의향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
각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딩딩 서베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질문을 단순화해서 넷플릭스가 지금 표준형 스탠다드로 했을 때 한 얼마까지 올라가면 손절하실 건지. 표준형 기준으로? 표준형 기준으로. 오케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손절할지 뭐 그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그 양 총장은 얼마면 안 보겠어요? 나는 사실 이제 전 사실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있는데 네. 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OTT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2만 원? 월 아니 3만 원까지는 내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근데 워낙 또 마블 팬이니까. 마블에다 스타워즈도 있고 뭐 이랬는데 3만 원 그거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한 15,000원? 저는 15,000원? 저는 주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 우리는 가인님은 농담입니다. 18,000원 18,000원. 네. 15,000원 넘어가면 손절. 김용준님 저랑 비슷하네요. 15,000원부터 손절한다. 원래 그 쿠팡도 그 로켓 배송 무료가 2,900원 아니었나요? 2,900원.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배송비 뭐 이거 따져보고 하면 뭐 한 번만 시켜도 2,900원은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었어요. 그렇죠.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인데 계속해서 지금 좀 상승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흐름이 이게 금방 끝나는 흐름은 아니고 이 기술 기업들이 어떤 대회수 기간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카카오 택시, 구글 포토, 뭐 너무 많습니다.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무료 서비스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범블미님도 15,000원 이상으로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습관적인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고물가 시대에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기 땅콩샌드님이 우영우 다 보면 취소하려고요 그러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또 했죠. 준비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넷플릭스가 그동안 10년 동안 가입자 수를 폭증시킨 그 원동력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었어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그렇죠. 오리지널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유통하는 독점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이거 보면은 이거 뭐 난리 났었죠. 넷플릭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 추세에서 한번 탈출시켜준 게 바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 뭐 작품성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에미상 어떻게 보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 방송계 최고 권위인 에미상의 14개 부문 후보로 오징어 게임이 노미네이트 됐다. 이름을 대단하네요, 올렸다. 진짜. 그래서 외국인 드라마로는 역대 최다 지명. 게다가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영어나 자국민들 언어로 봐야 사실 뭐 더 감동이 그렇죠.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심장부에서 주는 상인데 그 외국어로 한 드라마가 자막만으로 봐서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이거가 비하면 이런 거죠. MBC 연기 대상 영예 대상은 이러면서 막 외국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야. 외국 드라마가 굉장히 생경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정재 씨는 나무 주연상 후보, 그다음에 박혜수 오영수 씨는 나무 조연상 후보, 그다음에 정호연 씨는 여우 조연상 후보. 뭐 감독 황동혁 감독은 연출 각본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보상 제대로 받으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얘기. 보상을 제대로 그러면 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대박난 거에 비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줬느냐. 약간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미상 같은 경우 어쨌든 평단이나 어떤 작품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 사실은 또 금융 치료를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융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박 작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이 좀 적절치 못했다,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SK텔레콤하고 무슨 분쟁이 있었습니까? 망 사용료 문쟁도 있었죠. 왜 우리 망을 갖다가 넷플릭스 때문에 부활을 일으켰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냐? 된다. 뭐 아니다. 이러면서 논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힘이 조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 요거 말고 요거 다음. 에미상. 에미상.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땅콩 선생님 얘기하신 드라마. 바로 요새 난리죠 이거? 이거 요즘 뭐 사실 저는 지금 좀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사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렇죠. KT에서 만든 KT 스튜디오 지니가 제작을 했는데 이게
넷플릭스 플랫폼으로 유통이 됐는데 거기에서 글로벌 1위, 1위, 그러니까 이 비영어 TV 쇼 부분, 그렇죠. 거기서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컨텐츠 제대로 보상 안 해주고 하면서 힘이 좀 빠지는 가운데 비오리지널 컨텐츠로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다는 거는 그렇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영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오리지널 콘텐츠들에 비해 낮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막 몇백억 들여서 한 드라마가 막 엎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작품성과 연기력만 있으면 이 저예산으로도 좋은 또 호평을 받는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리는 가희님, 저도 우영우 아니면 넷플 손절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도 했고, 꾸러기님, 우영우 너무 재밌어. 이렇게. 저도 보고 싶네요. 저 사실은 안 봤거든요. 얘기만 듣고,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는데, 자폐를 가진 약간 천재 변호사, 암기력이 좋은 천재 변호사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사실 시작은 좀 이 OTT랄지 또 나아가 IT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이런 이윤 회수의 기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근데 이게 저희가 거시경제 환경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요. 아까 염 총장도 뭐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이런 어떤 수익성에 대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 OTT, 토종 OTT들도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몸집을 최대한 크게 만들고 그쵸. 거기에서 비용을 좀 합리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티빙하고 시즌이었나요? 시즌. 그래서 일단 인수 절차, 합병과 인수 절차가 계속 급물살 타고 있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OTT 시장 전체가 지금 굉장히 급물살 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땅콩샌드님이 그래픽이 장난 아니에요. 최고 CG팀이라던데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데드크로스님은 우영우는 저예산이 아니구먼요 그러셨는데,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저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회당 1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회당 10억 원.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고예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랄지 다른 여타의 블록버스터 작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이제 그 과거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별로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넷플릭스가. 그래서 이렇게 또 최근 소식 좀 알아봤습니다. 비영어권 1위 나오네요. 비영어권 1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죠?